흉상을 1cm라도 옮긴다면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 홍범도 장군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이념 논쟁을 즉각 멈추기 바랍니다. 국회가 정기국회에 돌입한 가운데 상임위와 내일부터 시작될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최상병 사건 의혹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날선 공방 속에서 이 두 가지 사안을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홍범도 장군은 레닌과 볼셰비키즘 신봉자라서 국군의 사표로 삼을 수가 없다. 본보기로 삼을 수가 없다. 독립투사 흉상이 이제 독립기념관으로 가면 된다. 이게 이제 국방부와 여당의 현재 입장인데요. 의원님이 또 육사 40기 출신이기 때문에 현재 육사 이전과 관련한 문제에 더 뜨겁게 관심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이력이 육사 설립 취지와 어긋난다. 이 부분 의원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육군사관학교는 위국 헌신 군인본분,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다라는 이런 신념하에 미래 장교를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독립 영웅들에 관련돼서 정쟁에 휘말려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저는 우려합니다. 왜냐하면 육사는 순수학문을 연구하고 순수한 군인을 만드는 겁니다. 정권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생각이 바뀌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많이 우려가 되고요.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념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일 관계 개선을 하면서 일본의 모든 것들을 양보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독립 영웅들까지 지우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 오락가락해. 처음에는 흉상 5인의 독립 영웅을 다 철수하겠다라고 하다가 여론이 막 들끓으니까 홍범도 장군만 딱 찍어서 나머지 분들은 내부는 육사 안에 박물관이나 이런 데로 이전을 하고 네. 홍범도 장군만 독립기념관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같은 전우였습니다. 청산리 전투할 때는 홍범도 장군도 참여했고 김자진 장군님도 참가하고요. 마치 이산가족을 시켜놓는 것 같아요. 네. 순국 선녀를 분리시켜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홍범도 장군은 이미 60년 전부터 검증이 끝나신 분이에요. 박정희 정권 초기에 1962년에 건국훈장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쭉 노태우 정부 때부터 유해 송환을 위해서 노력했고 김영삼 정부에서도 했고 김대중 정부 때는 국방부 앞에 흉상을 국방부 합창 건물 앞에 흉상을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 때는 2016년에 홍범도 함이라는 잠수함까지 만들어서 이미 오랫동안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홍범도 장군 지우기 색깔론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의원님께서 그 육사 출신인 건 많은 사람들이 네. 또 익히 들어 알고 계시겠지만 여당 측에서도 그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의원이 있습니다. 네. 이 두 분이 그 흉상 설치 때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지난 정부가 이 흉상 설치를 강행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들이 처음에 뭘 설립을 할 때는 소수의 반대론자는 있어요. 흉상을 설치하던 2016년도에 저는 현역으로 있었고 그분들은 예비역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너무 잘하는데 이미 그때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군과 육사의 뿌리를 독립군에 둬야 된다라는 큰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왜냐하면은 헌법 정신에 따라서죠. 헌법에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정부 때 활동했던 독립군과 강복군의 뿌리를 찾은 거죠. 그런데 군도 사실은 초기에는 군이 창설이 되고 육사가 초기에 만들어졌을 때는 독립군과 강복군의 뿌리를 찾았어요. 그런데 6.25 전쟁을 거치면서 좁아들어서 6.25 전쟁 이후를 많이 조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그것이 헌법과도 불일치하니 독립 영웅들을 다시 이렇게 조명하자 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가운데 이루어졌고 네. 반대론자는 아주 소수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일 관계가 좋아지고 이념 전쟁을 하니까 이 기류에 편승해서 소수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지면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역사 지우기와 이런 것들. 네. 네,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네. 그 소문, 이야기들이 또 있는데 백선엽 장군과 또 메가더 장군 흉상이 세워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종섭 장관은 뭐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네. 한미 동맹 파크를 만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충무관 내 독립운동가들의 방도 개편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네. 현실성 있는 이야기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네네.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국방위 의원들이 그 육사를 항의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긴 했는데 동맹파크는 현재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동맹파크는 어디에 만드는가 하면은 거기에 외국인으로 유일하게 동상이 있습니다. 육사에 벤프리트 장군상인데 이분은 6.25 전쟁 때 미 8군 사령관을 하시면서 육군 사관학교를 건립했어요. 전쟁 중에도 미래 장군 양성해야 된다 해서 진해에서 건립했기 때문에 그분은 동상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옆에 이제 그동안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서 한국 전쟁에서 전사하신 전사자 추모 비가 있었어요. 그걸 옮기고 벤프리트 장군의 아들분도 한국 전쟁에 참전했는데 전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들분의 그 동상은 오산에 있다고 그래요. 오산 기지에 그분 거를 옮기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마 최초에는 백선엽 장군, 메가더 장군 동상을 세우려고 한 것 같은데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학교장한테 물었더니 메가더와 백선엽 장군 동상은 계획이 없다 하더라고요. 아. 저는 그 정도라면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메가더 장군이나 백선엽 장군 동상을 세우면 또 여러 가지 그 국론 분열이 되고 또 이런 정치에 휘말리잖아요. 네. 근데 현재 있는 동상을 옮겨서 그렇게 모아놓는 소규모 한미 동맹 파크는 큰 뭐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흉상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교수부 건물이 있습니다. 육군 사관생들이 교육받는 교실이 있고 그 안엔 세미나실도 있고 휴게실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세미나실이나 휴게실 벽면을 공간을 이용해서 홍범도 장군관 또는 뭐 이혜영 선생관 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일대기 그분들의 전쟁에서 쌓아온 전쟁 요도 벽에 온통 사면을 그런 걸로 장식을 그런 걸로 해놔요. 그럼 생도들이 세미나실에서 그분들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다시 없애고 재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흉상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육군사관학교 교육용으로 교실이나 세미나실에 해놓는 이런 것들도 없앤다고 하니 이것은 바로 역사 지우기의 일환이 아닌가 독립전쟁에. 그래서 이것은 저는 절대 반대고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가서 현재 윤석열 정부가 백지화를 잘하는 정부잖아요. 그래서 백지화라 그동안 보십시오. 초등학교 5살 학년 나이 조정한다고 딱 졸속으로 발표했는데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백지화했죠. 양평 고속도로 뭐 했는데 보니까 거기 윤석열 처가의 땅들이 있어서 의혹이 있으니까 백지화했잖아요. 이번 것도 지금 국민 여론이 안 좋고 하니까 빨리야. 백지화해라. 윤석열 정부의 주특기 백지화를 주장을 했고 교실 안에 있는 그런 것도 손대지 말고 좀 더 보완해서 더 멋있게 만들기를 저는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육사 출신이신데 또 육사에 항의 방문하셨을 때 또 심경이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많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서 홀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홀대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저가 마음이 아팠어요. 네. 왜냐하면은 차량 출입 처음에는 기자단과 같이 가기로 했는데 기자단 오케이 했다가 한 이틀 후에 기자단은 안 된다고 그래서 의원들만 와서 학교장을 만나게 해주겠다 해서 갔고 차량 출입까지 다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정문 들어가는데
차량을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아. 전부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상당히 그러면 좀 흉상이나 서운하셨군요. 이런 데 못 그렇죠. 가게 하기 볼 위해서 수가 죄인처럼 버스에 호송에 가듯이 그래서 나 뭐 버스 못 탄다. 차라리 걸어가겠다 하고 걸어갔고 걸어가셨군요. 했는데 가서 이제 흉상 앞에서 논의를 했는데 예. 국방부에서 아주 악의적인 이런 걸 발표했어요. 마치 우리가 허락도 안 받았는데 뭐 정문에서 어떻게 했다. 또 고성을 질러서 네. 뭐 생도들의 수업을 방해했다. 사실과 전혀 다른 이런 것들을 해서 아주 지금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강요들 보고 싸우라고 하니까 지금 국방부가 우리 국회의원과 싸우는 꼴이 되고 있어요. 전쟁선포처럼. 그럼 국민과 싸우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정식으로 국방부에 항의할 예정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의원님께서 이제 홍범도 장군 흉상에는 대통령실이 있다. 최근에 이제 그렇게 이제 발언을 하신 게 맞죠? 대통령이 있다는 가 대통령실이 아니라 있다. 대통령실과 계도를 같이 하는 거죠. 예. 네, 예. 예. 그 윤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 이제 비공개 시간에 이제 그 발언을 한 게 네. 정무적 판단보다는 이제 이념이 중요하고 잘못된 것을 놔두는 게 옳은가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하겠다 뭐 이렇게 이 네. 발언을 했는데 요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념 전쟁을 선포한 것 같아요. 실제 한 50년 전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경제 위기설도 오고요.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지금 이념 전쟁을 하면서 마치 공산주의 색출 작업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 편성해서 육군사관학교나 군도 이러한 역사 지우기를 하는 것이죠. 부안해동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안 좋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안 좋은 형태로 움직이고 있어서 지금 민주주의도 후퇴하는 거고 군도 이러한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또 네. 이렇게 역사 지우기가 되고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육사 생도들이 홍범도 장군님 존경했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또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또 정권 바뀌면 또 원위치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